손흥민을 무시하고 팀 분위기를 해치면서 탐욕을 부리는 토트넘 선수 한 명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철퇴를 맞게 됐습니다. 스웨덴 출신의 클루셉스키는 발이 느린 선수입니다. 대신 볼 간수와 연계 플레이에 최적화된 선수인데요. 경기당 14km를 뛰어 프리미어리그 1위 기록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뛰어난 활동량과 체력을 이용한 지능적이고 성실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신임을 받았던 선수기도 하죠. 수비 가담과 전반 압박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팀의 살림꾼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플레이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최근 때때로 탐욕을 부리며 끝까지 패스를 하지 않은 채 스스로 골을 만들어보려는 이기적인 플레이를 벌이다 손흥민에게 혼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 시작하더니 이번에는 아예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크게 경고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클루셉스키는 직전 경기 손흥민에게 혼난 뒤 곧바로 스스로를 교정해 멋진 협업 플레이를 펼친 이후 인터뷰에서 감독님의 특별 주문이 있었다. 얼마 전 면담에서 감독님은 팀에서 방출되다시피 떠나간 다이어나 떠나가는 것이 확정된 브리안 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다. 감독님은 언제나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는 말을 자주 하신다. 팀에 대한 헌신이 곧 팀의 승리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셨다. 조금씩 다듬어가며 소니와 팀에 도움이 되는 플레이를 하겠다고 말하며 이를 인정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토트넘 탐욕왕들의 비참한 최후와 클루셉스키가 포스텍 감독에게 찍혀받았다는 경고의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의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제일 좋아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우리와 헌신입니다. 이는 손흥민이 가장 좋아하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와도 정확히 일치하는 겁니다. 토트넘은 잉글랜드, 프랑스, 벨기에 등 서유럽 국가 백인 선수 위주로 오랫동안 주장단을 구축하며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들어왔습니다. 그리스 이민자이자 호주 출신인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런 카르텔 어떤 곳에도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과감히 깰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요. 팀의 전면 쇄신이 필요한 상황에서 특정 국적을 떠나 동료 팬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는 선수에 주목했죠. 그리고 발간한 보석이 바로 소니였습니다. 그리고 캡틴 손흥민이 가장 먼저 힘쓴 일은 토트넘을 원팀으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개인주의와 탐욕이 튀어나오는 유럽이나 남미 선수들과는 달리 배려와 양보를 어릴 때부터 밥상머리 교육으로 배운 손흥민은 팀을 하나로 묶는 제일 적합한 주장이었죠. 팀을 언급할 때도 늘 우리 팀이란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자신이 골을 넣고도 내 골이 아니라 우리 팀의 골이라고 표현했고요. 그리고 이런 우리라는 단어가 주는 힘은 대단했습니다. 어느 순간 토트넘 선수들도 경기에 대해 언급할 때 우리 팀, 우리 토트넘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일종의 한국식 표현이죠. 개인주의로 찌든 서양에서 축구를 잘하는 것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캡틴 손의 품성에 조금씩 동화됐죠. 토트넘은 가족처럼 원팀으로 뭉쳐졌고요. 시즌 초반 리그 1위 질주의 한가운데 바로 우리가 있었던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죠. 물론 주축 선수들의 줄부상으로 시즌 중반 경기에서 주춤한 적도 있었지만 문제야 다이어, 요리스, 페리시치를 쳐낸 뒤 다시 우리를 앞세워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유럽의 외국 선수들은 소속팀을 가리켜 그냥 클럽이라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팀보다는 자신의 개인 성적을 우선시하고 중요하게 생각한 것도 당연하죠. 하지만 우리를 내세운 손의 리더십은 달라도 뭔가 달랐습니다. 선수 생활 중 보여준 그의 겸손과 헌신, 밝고 착한 심성은 그의 리더십과 결합해 동료들과 구단 관계자, 팬들의 믿음과 열정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신임은 엄청난 수준입니다. 자신을 버리고 언제나 팀을 위해 희생하는 손흥민의 모습을 보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개인 커리어를 위해 무리수를 둔 토트넘의 선수들이 제일 먼저 포스텍 감독에게 호출돼 단죄를 받고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주장단 물갈입니다. 그는 이미 토트넘에 썩을 대로 썩어버린 잉글랜드 카르텔이 자리잡아 선수단 분위기를 해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케인이 또다시 토트넘을 나가고 싶다고 징징대자 이때다 싶어 미넨으로 팔아버리자며 레비 회장을 설득합니다. 케인이 사라지자 다이어를 비롯한 기존 무리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포스텍 감독은 이들을 단칼에 내칩니다. 다이어와 요리스를 내친 것이 1번 결제했을 정도니까요. 실력도 없는데 욕심은 많고 또 없는 실력으로 동료들에게 군기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바로 그를 뒷방으로 던져버린 것이었죠. 놀랍게도 투엘 감독은 다이어는 말이 많고 이는 카리스마와 경기에 대한 열정을 뜻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포스텍 감독에게 이것은 팀을 강력하게 지휘하는 카리스마가 아닌 팀을 해치는 꼰대질로만 비쳤던 겁니다. 실제로 과거에 요리스나 케인이 토트넘의 주장직을 맡았을 때에는 선수단의 분위기가 그야말로 개판에 가까웠습니다. 선수들은 패배에 익숙했고 경기에 지더라도 그 어떤 아쉬움도 눈에 보이지 않았죠. 다이어는 이들의 행동대장으로서 오직 자기 먹고 살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고 어차피 어떤 실수를 하던 선발로 나올 것을 알았기에 경기에 지더라도 실실 웃으며 경기장에 나가는 모습을 자주 비추곤 했고요. 심지어는 경기 중에 배가 아프다고 화장실까지 여유롭게 다녀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처럼 토트넘의 분위기는 주장을 잘못 만나는 덕분에 완전히 콩가루팀이 되어 있었습니다. 콘테는 자신의 안위를 챙기기 위해 이들을 인정하고 모른 척하다 스스로 당해버린 꼴이었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손흥민이 주장을 맡자마자 팀의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선수들은 손흥민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고 게으름을 피울 수 없었고 살짝 다쳐 아프더라도 마지막 공격의 끈을 잡기 위해 금방 일어나 열심히 뛰어야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토트넘은 어느새 어떤 특정 선수의 팀이 아닌 토트넘 그 자체의 원팀이 되어 있었고요. 하지만 언제나 모든 선수가 손흥민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시즌 중반의 부진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팀 성적이 좋아지자 슬슬 탐욕을 내비치며 주제넘게 까부는 선수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대표적인 선수가 브라질 출신 히샬리송입니다. 원톱 선발로의 기회를 얻었지만 무리한 슈팅과 본인이 모든 걸 해결하려는 모습 때문에 바로 포스텍 감독에게 단죄받아 금방 물러나죠.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정신교육이 조금은 더 필요한 모습이고요. 잉글랜드 출신의 메디슨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단골 손님입니다. 손흥민이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위치를 잡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골 기록을 올리기 위해 되도 않는 슈팅을 해서 득점 기회를 날려버리는 모습이 자주 연출됐거든요. 그러자 포스텍 감독은 메디슨에게 대놓고 경고합니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개인의 욕심으로 경기에 뛰는 선수는 더 이상 토트넘 스쿼드에 필요하지 않다라며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했죠. 메디슨은 다행히 상황을 빠르게 읽는 여우 같은 선수였습니다. 케인과 다이어도 없고 세상의 주인이 손흥민으로 바뀐 상황에서 옛날 토트넘 분위기처럼 경거망통할 수 없었던 겁니다. 브리안 힐은 모든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 자리를 떠난 상황에서 어부지리로 선발 출전하는 영광을 받았는데요. 처음부터 그는 뭔가를 너무 많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손흥민을 아예 못 본 채 하며 절대로 패스하지 않았는데 또 역량도 부족하다 보니 이제는 아예 붙박이 벤치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이제는 오는 여름에 다시 스페인 리그로의 헐값 이적이 확정된 상태죠. 그리고 이제는 스웨덴 출신의 클루셉스키가 같은 상황에 놓입니다. 사실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클루셉스키의 장점 중 하나는 공을 웬만해선 뺏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반대로 공을 갖고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 템포 빠르게 역습에 능한 손흥민과 토트넘 공격 스타일에 적합하지 않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클루셉스키는 일단 공을 잡기만 하면 기본으로 3번은 접고 시작하는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잉글랜드 진출 초기에는 이 드리블이 먹히면서 몇 차례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제는 이미 모든 패턴이 파악되면서 상대 수비수들에게 높은 확률로 차단을 당하고 있죠. 하지만 클루셉스키는 스스로를 교정하는 일에도 게으른 것 같습니다. 여전히 무리하게 드리블을 시도하며 골까지 시도하는 탐욕을 부리고 있거든요. 그러자 포스텍 감독은 몇 차례 경기 중 얼굴을 부여잡고 분노를 표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는데요. 당장 직전 경기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연출됩니다. 클루셉스키의 무모한 도전에 손흥민의 깊은 탄식이 흐른 상황이 그대로 펼쳐진 겁니다. 하지만 영리한 클루셉스키는 포스텍 감독 눈치를 보더니 스스로를 교정합니다. 몇 분 뒤 비슷한 찬스에서 손흥민에게 날카로운 패스를 해서 골을 만들어냈거든요. 손흥민도 이런 노력을 인정했는지 캡틴의 품격을 드러내는 답을 합니다. 고마웠다. 늘 훌륭한 팀플레이고 우리 선수다. 경기를 하다 보면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기회를 잡으려 노력할 수도 있는데 팀을 위해서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클루셉스키에게 고맙다라고요. 우리 소니를 중심으로 토트넘이 남은 시즌 잘 마무리하길 응원하며 동시에 포스텍 감독과 손흥민의 토트넘이 서양 축구 역사의 한 획을 긋는 현장에서 경기를 보는 일이 참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